지금부터는 연금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에 견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날개를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강의에서 인생 후반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셀러리맨보다는 자기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4가지 조건, 신의 잡 조건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나를 찾아올 만큼 우수한 제품력. 두 번째는 돈이 되는 수익성의 시스템. 자, 세 번째,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회사와 오너. 자, 네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트렌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4가지는요, 회사를 선택하거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자, 이 4가지만 있으면 조건 없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4가지가 완벽하더라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강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브랜드, 그 가치를 팔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창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모두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제품이든 또 어떤 서비스든 그것들을 파는 세일즈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업력을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제 욕심은 우리 영업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좋겠는데 그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법률을 연구하는 법학 박사 법학자입니다. 현역 시절도 공직 생활을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영업 마케팅 이런 데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에 관한 저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저의 통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발끈 단단히 묶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지금 시점에서 아직은 더 제대로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갈 곳이 있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을 구경하다 말았습니다. 돈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다시 절반 이상 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사회 속으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앙코르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가 우리 여러분께는 특히 세일즈, 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와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일반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하고 바뀌어야 할 생각들을 미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럴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새로운 영업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그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업 방식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새로운 영업 전략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함께 하면서
점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제품은 뛰어나다. 우리 회사 시스템 구조는 최고다. 우리 오너나 회사는 너무 훌륭하다고 모두 흥분하고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만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회사와 제품, 시스템이 있다면, 최고의 오너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없이 좋은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성공 조건과 나의 성공 조건은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회사가 우수한 제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으로서 영업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제품과 시스템, 우리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회사와 오너가 성공을 돕는 도구라면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기업인 이상 그 결과는 수입, 즉 성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성과가 없으면 사업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회사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난번 강의 때 강조해드린 지속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수익은 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제품 단가에 판매량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량은 이른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별 영업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당연한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결국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 판매량은 우리 개별적인 개인적인 영업력과 고객과의 만남의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력이 있어도 영업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만날 고객이 없거나 만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영업력, 영업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변의 많은 다단계 사업에서 유지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잘하시는 분들의 영업 비비결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흔히 사업의 성공은 개인의 영업력과 그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개인으로서의 영업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우리 세일즈 방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선 우리는 주변의 지인을 찾아서 다니면서 많은 부탁을 합니다. 그 고객에게, 그 지인에게 열심히 설명하며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달라고 간청하다가 끝내는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사업자 나 자신 스스로도 지쳐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고요. 서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결국은
영업은 너무 힘들다.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데는 아주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기도 쉽습니다. 또 직접 대면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고객과의 유대감이 생깁니다. 엄청난 메리트고 장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지인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 한정된 지인이기 때문에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 아까 언급해드린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영업을 시도하면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가장 흔한 일반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트랙 1은 트랙 1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의 활용입니다. 자, 전통적인 일반적인 방식은 초기에 유용한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소규모 영업은 초기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그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방식에서는 지인을 대상으로 접근을 하지만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기보다는 고객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요즘 면역력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핵심은 뭐냐? 내가 열심히 파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트랙에서는 팔리는 영업,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게 만드는 영업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팔리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업이란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냐?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발상을 전환해 보시자는 겁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제품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품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 고객이 피부 트러블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서 이 화장품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고객은 관심이 없습니다. 장사꾼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고객님, 왜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지 아세요? 라고 묻고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스킨케어 방법까지 도움을 준다면 고객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객의 문제를 잘 경청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중간에 드려봅니다. 자, 근본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팔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 내가 파는 영업이 아니라 팔리는 영업을 해보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팔리는 영업. 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장 전략이다. 어장. 고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장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고객을 한 명씩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와 니즈를 가진 고객, 이른바 어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객을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어장에서 도움과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대우를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어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개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 전략은 고객을 개별 관리가 아니라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장에서 관계를 형성해서 고객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물에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여러 명의 고객과 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있는 영업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영업,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장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략해야 될 타겟, 그룹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말자. 공통된 니즈, 욕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그룹화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갖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타겟으로 40대, 50대 여성, 피부 노화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 역시 30 내지 50대, 60대 직장인, 피로와 면역력을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객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장에 머물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옵니다. 고기가 어장을 뚫고 나갑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계속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우리 요즘 소셜미디어 그룹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이런 타겟 고객을 초대를 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생각해 봤습니다. 예컨대 이런 데서 지금 겨울이 됩니다.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한 5가지 팁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장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 유용한 정보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를 해주는 겁니다. 직접 제품을 체험할 기회도 주고요. 고객 간의 네트워킹, 이런 것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장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면 고객이 스스로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말고요. 그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원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제품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고객이 왔습니다. 우리 어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부 노화는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장에, 우리 그룹에 계신 그 고객들한테 어장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 그룹에 계신 고객님들 어떻게 우리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문제만 제기하고 되겠나? 정보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야, 우리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최적의 스킨케어 루틴을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솔루션을 또 줘야 됩니다. 거기에. 야, 이 제품은, 제품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피부 재생과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야. 더 이상 전문적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노화 방지에 탁월해. 라고 하면 그들에게 솔루션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어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조금만 방치해도 고기는 다 나갑니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을 강화해서 정기적인 이벤트나 챌린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30일 동안 슬로우 에이징, 노화 방지 실천하기 캠페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정해서.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장에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어장 전략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전략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 어장에 있는 고객들이 꾸준히 구매를 이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추가적인 소개를 통한 고객군이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고객 그룹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 사회적인 증거가 됩니다. 신규 고객의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은 내 브랜드의 신뢰를 통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장 전략은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객을 집단화하고 한 번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흔한 방식, 일반적인 방식은 초기에 신뢰 형성과 관계 구축에 강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어장 전략은 좀 장기적인 성장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초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고객층을 좀 확장시켜서 안정적인 매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나의 방식과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진 콘텐츠를 이용해서 새로 역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우리들 각자의 100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업 방식, 세일즈 방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뀌지 아니하면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을 구상을 하고 적용을 하면 10년 뒤에는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완성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팔아야 하는 영업이 아닌 팔리는 영업, 지금 그 시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